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 대상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왜 박영선 의원이 융단 폭격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조만간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됩니다. 27일로 잡혀졌다고 합니다. 자, 박영선 의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 박영선 의원이 과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잘 할지도 의문이거니와 도덕성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법사위원장으로 황교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선고 금정을 했던 박영선이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철저한 청문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산이 많습니다. 42억을 신고했습니다. 아들의 이중 국적도 논란입니다. 논문 표절 문제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박영선의 의문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영선이 했던 그 말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하고 아주 날카롭게 하나하나 지적했던 박영선이 이번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의 위치가 을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영선 후보자의 팩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박영선 후보자의 자료들이 하나 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역 문제, 이중 국적 문제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박영선 후보자의 기사에는 기자하던 사람이 어떻게 42억이나 모았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억이 늘었네. 이런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댓글들 그리고 SNS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정말 이 자료만 보면 놀랄만한 겁니다. 박영선은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명의로 모두 42억 9,8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42억 9,800만 원입니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 10억 원. 이상하죠? 왜 구로 을 지역구 의원이 신촌에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을까요? 두 번째,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 3억 4천만 원. 구로구 소재니까 아마도 집은 신촌에 있고 구로구에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잠시 머무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 사실은 또 청문회에서 밝혀질 테고 예금만 10억 4,900만 원입니다. 본인 재산이 24억 2,500만 원. 후보자의 배우자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4억 3,900만 원.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 7억 2,200만 원. 자, 예금 9억 5,200만 원. 골프 회원권 1억 8,800만 원. 모두 17억 8,300만 원. 장남과 시어머니는 각각 3,700만 원, 5,20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그런데요, 이 중에 배우자의 종로구 소재 아파트는 종로구 교남동 소재 경희궁 자이 아파트인데요. 자, 이 전용 면적의 아파트의 호가는 지금 9억, 10억 중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액수도 더 부풀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한 액수는 거의 42억, 43억 정도지만 이것보다도 실제 재산 규모는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였던 남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장남 21세입니다. 2022년 말까지 병력 판정 검사를 연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중 국적 상태입니다. 2022년 말까지 병력 판정 검사를 연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아들 장남은 이중 국적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 뭐 민주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우리가 비판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이합니다. 자, 오늘 이종배 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논문이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장관에 내정된 이후 최근까지 어떤 해명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산 형성, 이중 아들의 병력 의혹, 여기다가 논문 표절도 있는데요. 자, 이종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 시절, 박영선이 야당 시절 국무위원 후보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종용했던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재산 관련인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요, 박영선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부부 합산 소득이 모두 33억 원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불과 5년 동안 부부의 합산 소득이 33억 원이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에는 재산 증가액이 9억 9천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3억 원을 벌었는데 재산 증가액은 9억 9천여만 원이다. 23억 원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매년 평균 4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곽대훈 의원의 계산입니다. 산술적으로, 자, 33억 원을 벌었는데 재산 증가액은 9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면 남는 돈, 이 돈 23억 원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4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건데, 정말 손이 크죠? 아주 크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 증가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해명해라고 이제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박영선이 어떻게 해명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걸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헤프게 돈을 쓴 건지, 물론 뭐 이 부분은 이걸 헤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또는 대한민국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야, 1년에 4억 6천만 원을 쓴다는 건 상상이 참 힘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데 중소기업 벤처부, 야,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니까 좀 씀씀이가 작은 쪽인데, 아마 어쨌든 간에 1년에 4억 6천만 원을 쓴 이 손이 큽니다, 아주. 그런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6년 긴급현안 질의 때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당시 야당 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씀씀이는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팩트보다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뭐 알고 또는 추측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조윤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이게 비아냥됐던 박영선이 본인은 정작 숫자로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4억 6천만 원 1년에 평균 썼다는 거는 어떻게 된 명분일까요? 이게 정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해명을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자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이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 특히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리꾼들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아주 차갑습니다. 자, 박 후보자,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과거 다른 후보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청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의 비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던 박영선 아닙니까?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글들이 있는데 제가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임종석 딸은 미국 유학 중,
이석기 아들도 미국 유학 중, 문재인 딸은 이민 가고, 강경화 딸은 미국 국적, 문정인 특보도 자식들 다 미국 국적에 미국 거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딸에게 미국 아파트 사주고, 이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적화돼도 다 몰라라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아주 아픈 글들이 달립니다. 아주 아픈 글들입니다. 소위 반미하고 하던 분들이 정작 본인의 자녀들은 이렇게 미국에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낼 수 있죠. 이걸 비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도 많습니다. 참.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 등 철저하게 따져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능력이나 자질이 안 되면 물러나게 해야 한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박영선에게 이 장관을 맡겼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일본에도 부동산 이거 실화냐?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화입니다. 도쿄에 아파트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과거 그 민주당 사람들이 문대성 의원한테 뭐 문도리코라는 별명까지 지어주면서 논문 표절을 갖다가 압박해서 탈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런 자기들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도 아직 안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2000년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잣대를 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하나하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인 건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1년에 4억 6천만 원. 자, 이게 정말 이게 맞다면 곽대원 의원의 이 조사에 따라서 매년 평균 4억 6천만 원을 썼다면 정말 통 크신 분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박영선 의원님. 자,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다 가고 있습니다. 째깍 27일입니다. 27일 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질문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현역 의원들은 절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패신화 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박영선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민주당 저쪽 사람들은 참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봅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한번 더 할 테지만 진영 후보자 문제도 심각하고요. 거기도 뭐 재테크의 귀재 같습니다. 귀재.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분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을 시킨다? 김정은이가 춤추고 박수치고 난리 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청문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여기까지입니다. 진성호 방송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독자 수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10만 독자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0만 독자를 좀 앞당겨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록 세워보고 싶습니다. 만 일주일 만에 10만 독자 확보하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소문 좀 내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